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돼 지역별로 강한 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성군 등 10여 개 학교 학사 일정이 조정되고 일부 도로가 통제되면서 농어촌 버스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에 이틀째 이례적인 3월 대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 등 중남부 동해안은 오전 한때 해가 나기도 했지만 낮부터 동풍이 강하게 유입돼 다시 눈발이 강해졌습니다. 향로봉에 오후 5시 들어 50cm 넘게 쌓인 가운데 산지에는 시간당 10cm 안팎의 눈이 쏟아졌고 동해안도 최고 3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1시간도 안 됐는데도 너무 많이 와 폭설이 쏟아지는 거 관계로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도저히 우리도 어째 할 방법이 없네요. 앞서 내린 눈까지 더하면 향로봉에는 무려 145cm가 넘는 눈이 쌓여 있고 진부령과 대관령에도 50cm 안팎의 눈이 여전히 녹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고성군 4개 학교가 임시 휴업하는 등 도내 17개 학교 학사 일정이 조정됐고 고성군 도로 2곳이 통제되고 농어촌 버스 4개 구간이 중단됐습니다. 강릉시 왕산면 안반대기길 도로와 설악산, 태백산 등 탐방로 67곳도 통제됐습니다. 삼척 도계 지역도 갑작스런 폭설에 차량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밤 늦게까지 눈이 더 내리고 그칠 것으로 보고 시설물 붕괴 등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기온이 뚝 떨어져 내일 아침 산지는 영하 10도 안팎, 동해안도 영하 5도에서 영하 1도까지 떨어져 빙판길 교통 안전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이달 초에 이어 이번 주에도 동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영동 지역 상당수 저수지들은 저수율 100%를 꽉 채웠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는 해마다 반복됐던 봄 가뭄이나 대형 산불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오죽헌 상류에 있는 경포저수지. 고요한 저수지 위로 눈이 펑펑 쏟아져 내립니다. 강릉시 사천면 일대 논밭에는 농업용수를, 하류에 있는 경포호수 방향으로는 생태유지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물이 가득 차 있는 경포저수지의 저수율은 18일자 기준으로 100%입니다. 강릉 시민들의 젖줄인 오봉저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달 초에 이어 이번 주까지 펑펑 눈이 내리면서 저수율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최근 63%까지 떨어졌던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8일자 기준으로 70.4%까지 차올랐습니다. 이제 곧 춘분인데 강원 영동 지역에는 2주 사이에 이렇게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해마다 봄 가뭄에 시달렸던 영동 지역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마다 겨울 가뭄이 봄까지 이어지면서 봄철마다 반복되는 대형 산불에 심할 경우 제한급수까지 걱정해야 했던 영동 지역은 이번 봄엔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겨우내 건조하던 영동 지역에는 3월 들어서만 1m가량의 눈이 내리면서 18일자 기준으로 삼척과 양양의 모든 저수지가 저수율 100%를 기록하는 등 영동 지역 23개 저수지 가운데 17곳의 저수율이 10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뭄 해갈은 물론 곧 있을 농업용수 공급까지 문제 없을 전망입니다. 3월 들어갔고 좀 많은 눈이 내렸고 이제 산 쪽에는 아직 많은 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눈이 녹아서 내려올 때쯤이면은 이제 봄철 모내기 용수 공급에는 저희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까지 가뭄이 극심했던 터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예년 평균만 못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최근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70%를 회복했지만 3월 중순의 평년 평균 저수율 75%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달 영농철이 시작될 때까지 저수율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 산간에 많은 눈이 내리며 해발 800m 고지대에 있는 강원대 도계 캠퍼스 학생과 교수 300여 명이 학교에 고립됐습니다. 학생과 교수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갑작스러운 폭설에 캠퍼스를 오가는 통학 차량 운행이 불가해지며 현재 캠퍼스 내에 머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옹벽에 부딪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학교 일부 구성원들은 폭설 예보에 학교 측이 휴교 등 학사 일정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대면 수업을 강행하면서 사고와 고립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지자체 등과 함께 제설 작업을 빠르게 완료해 학생 불편을 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조기 폐광 정책에 따라 올해 석탄공사 광업소 가운데 도계광업소가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채탄 작업이 이미 끝나 탄광을 정리하고 있는데 지역 경제 회복 방안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조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척시 도계읍에 있는 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석탄을 실어 날라야 할 광차가 모두 멈춰섰습니다. 갱도 안에 바람을 불어넣는 장비도 떼어내 밖으로 옮겨놨습니다. 이곳 도계광업소에선 석탄을 캐는 작업은 벌써 2월 말에 끝났고 지금은 이렇게 갱내 시설을 빼내는 작업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조기 폐광을 앞두고 석탄공사는 다음 달까지 갱도를 깨끗이 정리할 예정입니다. 광부와 직원 270여 명이 정상적으로 출근해 폐광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계광업소는 문을 닫더라도 일부 인력은 일정 기간 유지할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출하 작업입니다. 지금 무연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출하 작업과 그다음 광업소 갱내를 유지 보수하는 인원, 출수 배수에 관련된 인원들입니다. 사정이 이렇지만 도계 지역의 대체 산업 추진은 부진합니다. 중입자 가속기 기반 의료 클러스터 구축 등의 경제 진흥 사업은 아직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정부의 결과 발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조기 폐광이 석 달여밖에 남지 않아 대체 산업 준비가 늦었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게다가 정부를 비롯한 관계 기관들은 지역의 생존보다 폐광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주민들은 더 답답합니다. 움직임이 한 1년 전쯤에 됐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거리에 나오고 추운 겨울을 지나가는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참 미온적인 대처들이 저희 참 상당히 아쉬울 뿐입니다. 먼저 조기 폐광을 겪은 태백시에서도 도계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체 산업이 아직 가시화된 게 없어 주민들은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태백시가 석탄 도시에서 무탄소 청정에너지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산림청을 방문해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어제 임상섭 산림청장을 만나 강원 남부 4개 시군에서 벌이고 있는 산림목재 클러스터를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해 국산목재 활용 기업에 대한 탄소 배출권 혜택 제공 등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또 구규림 안에 있는 석탄 경석을 산업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특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원 지역 장애인 운동의 대부 김용섭 강원장애인 차별철폐 연대 대표가 영면에 들었습니다. 오늘 고인을 보내는 노제가 열렸는데요. 장애인 권익에 헌신했던 고 김용섭 대표의 행적을 이병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때를 놓친 3월의 눈에 바람마저 굳은 날, 투쟁구호가 적힌 조끼만 남겨두고 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원주와 강원도의 장애인 운동을 조직하고 장애인 권익을 위해 헌신했던 고 김용섭 강원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대표입니다. 지난 14일 생을 마감한 고인을 떠나보내기 위해 전국에서 그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동지, 변하지 않고 함께 투쟁한 시간 영광이었습니다. 동지, 감사합니다. 말을 잇지 못하던 원주의 동료는 생전에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으로 글을 꺼내봅니다. 퇴근하고 천국에서 만나요. 아빠, 사랑합니다. 김 대표는 2008년 원주 지역 장애인과 부모들이 단합해 결성한 원주 장애인 차별 철폐와 생존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대표를 맡아 한 달여의 농성 끝에 장애인 예산을 쟁취했습니다. 이후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 저상버스와 장애인 콜택시 도입에 앞장섰고 강원도 18개 지역을 돌며 이동권 순회 투쟁을 조직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장애인 콜택시의 축소, 포괄적으로 바뀐 이용자 범위에 시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임산부나 일시장 장애 가진 분들이 다 포함돼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포괄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들의 평생교육권 보장 활동과 이를 직접 실천한 반딧불 장애인 야학. 최중증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곧 권리라는 권리 중심 일자리 논의에 그가 있었습니다. 공공 영역에서 중증 장애인이 일할 권리를 인정받고 장애인이 갖는 그 노동의 권리를 국가 지방자치의 의무로서 보장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원주와 춘천, 강릉, 속초 등에서 장애인 인권 영화제를 개최한 것 역시 김 대표와 동료들의 손을 거칠 만큼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곳이면 강원도 어디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장애 해방을 향한 고인의 뜻은 남아 동료 활동가와 시민들에게로 이어질 것입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동해시가 미래도시 구상을 위한 용역조사에 나섭니다. 동해시의 탄소 중립과 녹색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이번 용역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2년 동안 수립하고 이후 2년 동안 2035년 도시재정비 계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 대상 지역은 198만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며 198여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이며 동해 지역 내륙뿐 아니라 항만과 공유 수면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강릉시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해외 유튜버를 활용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강릉의 자연 경관, 전통 문화, 미식 등을 소개하고 글로벌 온라인 여행사 플랫폼을 활용해 강릉 여행 상품도 알리기로 했습니다. 또 외국인 개별 자유여행객을 위한 맞춤형 여행 플랫폼도 신규 운영하고 해외 관광 마이스 박람회에 참가해 해외 여행사,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네트워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4일 속초시 보건소 내과 공중보건의의 복무가 종료되는 가운데 속초시가 의료공백 최소화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시니어의사 활용지원사업 신청을 마친 속초시는 다음 달 선정 결과를 기다리며 내과의사 후임 물색에 나섰습니다. 현재 속초시 보건소는 내과와 치과, 한의과를 운영하며 분야별로 공중보건의 1명이 진료를 맡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 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나섰던 정선군이 올해도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정선군은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학교 우유 무상급식 사업을 시작해 14년째 사업을 이어온 가운데 올해도 4억 1,800만 원을 들여 무상 우유급식 사업을 벌입니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 고교생 등 모두 2,800여 명이며 학교별 여건에 따라 국내산 원유와 유제품 등을 무상 제공합니다. 양양군 바둑협회가 지난 17일부터 2025년 강원 유소년 AI 바둑교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소년 AI 바둑교실은 유치부 7세와 초등학생 1개 반 30여 명을 대상으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주 2회 양양 다목적 체육관에서 맞춤형 교실로 운영됩니다. 양양군 바둑협회는 오는 12월까지 바둑 지도사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와 바둑 전문 종사자를 강사로 선정해 AI 영상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참가자들에게는 공인된 승단급 심사 기회를 제공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소속 공무원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장기 미임대주택을 최장 10년간 임차해 순환근무하는 저경력 공무원에게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춘천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수요를 확인해 점차 지역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